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시 북한이 보인 반응,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를 했는데, 쿠바는 원래 북한의 맹방 중에 맹방이죠. 북한이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이 쿠바가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은 거죠. 여기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위가 굉장히 낮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친한 친구 나라를 잃기 싫을 겁니다. 쿠바를 화나게 만들 반발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산권 국가 중에서 손을 잡은 나라는 동유럽의 헝가리입니다. 서울 올림픽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때 많은 공산권 나라들에 접근을 했는데 그중에 헝가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헝가리 지지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경제협력 관계도 맺고 또 고위 인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산권 국가들의 88 올림픽 참가를 유도했죠. 그 덕에 헝가리가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사급 외교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북한이 굉장히 격렬하게 헝가리 항의하고 반발했습니다. 헝가리는 오히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북한이 꼼짝 못했죠. 북한이 가장 반발한 게 소련이 대한민국하고 수교할 때인데, 우리가 처음에 헝가리를 뚫었지만은 그보다 큰 목표는 어디 있었냐면 소련입니다.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되면은 중국도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소련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죠. 그런 걸 통해서 한소 수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비밀리에 했지만은 북한이 눈치챘죠. 눈치채고 소련에게 해명을 요구를 했죠. 소련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극동 지역에 특히 연해주 쪽에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직접 투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앞선 기술들을 가져와서 경제교류 이런 거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포함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말을 못했죠. 그래도 소련과 대한민국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고 이러니까 북한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소련의 정책 변경을 사회주의 포기다, 또 분단 고착화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그걸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소련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하고 냉전 해체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보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고 또 중국과 그 국경 분쟁 그거 영토 양보를 했습니다. 소련이 양보해가지고 국경 분쟁 타결지었죠. 소련이 이미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되돌릴 수가 없죠.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에 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평양이 좀 와달라. 고르바초프가 생각했을 때 북한에 가서 뭘 얻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말만 잔뜩 들을 것 같으니까 고르바초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매우 섭섭했겠지만은 그게 현실이죠. 그러고 난 뒤 소련과 한국 사이에 영사처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대사급 외교관계 서로 교환하고, 소련에서는 그 당시에 외상으로 있던 셰바르드나제 이 사람을 북한이 2번이나 보냈습니다. 가지고 이제 한소 수교하게 됐다. 그러니까 북한도 대비해라 이런 뜻으로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김영남을 보내가지고 아주 소련 측을 비난했죠. 소련이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수교하면은 자기네들을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소련이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은 분단이 고착화되고 또 북소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이야기도 하고, 또 소련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것이고 북한은 독자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는 한소 수교를 하니까 돈에 동맹국을 팔아넘겼다, 신의를 팔아넘겼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죠. 소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소련이 대한민국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이렇게 본 거죠. 중국 공산당도 한중 수교를 맺게 되죠. 중국 공산당은 아주 지혜롭게 북한에 대처했습니다. 소련의 셰바르드나제와는 달리 미리미리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통보해가지고 북한이 거의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통보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논리가 참 좋았습니다. 중국과 국교관계를 맺는 나라를 늘려야 되는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북한을 또 설득한 거죠. 중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소련하고 똑같았던 거는 뭐냐면 경화결제 요구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형제국이다 이래가지고 우대가게 이런 거 없다. 북한도 앞으로는 우대가게 기대하지 말고 달러 없으면 물건 팔 수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북한은 사자 교차 승인이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소와 국교관계 정상화하고 북한이 미일과 국교관계 정상화하는 그게 교차 승인입니다. 그것을 북한이 하겠다고 나왔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소와 그 국교관계 정상화했으니까 북한도 미국, 일본과 국교관계 정상화해라. 우리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일단 미국과 국교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적어도 미국에 요구하는 것과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정상화를 하려면은 적어도 미국이 금지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교관계 정상화하지 않죠. 북한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로서는 나름대로 한다는 제스처가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주한미군 문제에 양보를 시사를 했고 또 미군 유해를 찾아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제스처인데 제스처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이상으로 미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미일로부터 수교를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상당히 체념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약한 나라가 화를 내면은 더 큰 나라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국력이 더 큰 나라는 무시하죠. 쿠바 우리나라 수교했지만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